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윤리학연구소 153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리학연구소를 운영을 할 때 제가 세상의 변화를 한번 지켜보고자 해서 운영하기 시작한 건데, 그 대표적인 게 인간과 짐승을 인간답게, 짐승답게 살지 말고 인간답게 삽시다라는 그러한 책이 이제 인간과 짐승이었지만, 근본적인 형태에 있어서 우리가 변화를 이루려면 일지사상의 멈춤의 철학에 따라야 합니다라는 것을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그 주장이 먹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현재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우선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는 오늘의 시대 진단이자 그 다음에 이곳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존재 진단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세계는 한마디로 말하면 고도로 연결이 되어 있으나 근원적으로 분절된 세계입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고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서로의 삶이 기술, 경제, 제도, 정보 차원에서 깊이 얽혀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는 지금 과거에는 자연 속에서 하나의 조화롭게 살아가는 형태에 있어서의 문화를 가지면서 살았는데, 현대는 어때요? 기술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기술과 같은 도구로 함께 하지 않으면은 살아내기가 좀 힘든 그러한 시절이 지금 되었죠. 따라서 그때 고도로 연결되어 있으나라는 거는 우리의 삶이 기술, 경제, 제도, 정보 차원에서 깊이 얽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관계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관계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얽힌 관계 속에 벗어나서는 살 수 없는 상태, 그것이 우리는 현재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근원적으로 분절된 세계입니다. 고도로 연결되어 있으나 근원적으로 분절된 세계입니다. 우리는 근원에서 모든 게 각자 창조 내지는 창출 또는 발현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모두 각각의 모습을 띄우고 있고 각각의 형태와 형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근원적으로 이게 드러남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분절된 세계의 모습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술과 정보, 자본과 제도는 과거 어느 때보다 치밀하게 엮여 있지만 인간의 내면과 공동체의 의미, 존재의 방향성은 오히려 흩어지고 있습니다. 나눠지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한번 볼까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기술과 정보, 자본과 제도는 과거 어느 때보다 치밀하게 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과 정보, 자본과 제도를 바탕으로 우리의 삶은 어쩔 수 없는 구현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만들었습니다예요. 만들었습니다. 예, 만들었는데 그 대표적인 건 뭐죠? 법이에요. 법하고 기술적 도구들, 이 기술적 도구들로 인해서 우리는 살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세밀하게 엮여 있지만 인간의 내면과 공동체의 의미, 존재의 방향성은 오히려 흩어지고 있습니다. 하니까 엮여 있지만까지는 뭐예요? 물리적 세계예요. 물리적 세계는 모두 우리는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의 뒤에 방향성은 이게 정신적 세계는 오히려 어떻게 돼요? 흩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 얘기는 분열되어 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즘 이 시대에 있어서 정상적인 인간보다는 정신의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은 세상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세계는 하나의 시스템처럼 작동하지만
그 안에 사는 개인들은 이때 시스템이라는 건 뭐죠? 제도예요, 제도. 제도 속에서 살지만 그 안에 제도 속에 사는 개인들은 점점 더 고립된 단위로 살아갑니다. 왜 그러냐? 고대부터 우리는 삶에 있어서 뭐가 있었냐면 기준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기준이 뭐였냐면은 우리는 진리라는 표현이 있었고 신이라는 절대자 신이라는 표현이 있었고 양심이라는 것들이 있었어요. 이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동일한 형태지만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얘기를 해도 그 기준에 맞춰서 평가를 하고 판단을 했던 선택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라는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것을 요즘은 어때요? 인정하지 않고 자신과 집단의 이익이 되는 것들을 선택한 것이 당연한 것으로 보는 게 지금의 현실이잖아요. 결국은 지금 우리는 뭐예요? 자신과 집단의 이익이 되는 것들은 이 얘기는 이익에 따라 이합집산이 이루어지는 거, 이합집산을 만들며 살아가는 게 지금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때 현대인들의 이 모습은 뭐죠? 정신적인 게 아니라 껍데기에 의존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보다는 지금의 세상은 뭐예요? 물질이 우선이고 우리의 신체가 우선인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고도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와 근원적으로 분절된 세계라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고도로 연결되어 있다는 표현은 좀 더 풀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이 기술될 수 있습니다. 고도로 연결되어 있다. 물리적, 기술적 연결. 오늘의 세계에서 연결은 먼저 기술적 사실이죠. 어쩔 수 없어요. 기술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도구가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루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스마트폰, 위성, 물류망, 금융 시스템은 전 지구를 하나의 실시간 공간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한 개인의 클릭, 한 국가의 정책, 한 기업의 결정이 거의 즉시 다른 지역과 삶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멀리 떨어져 있는 세계에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미국의 삶과 유럽의 삶에 있어서의 영향을 끼칠 수 있을 정도의 이미 세상은 갖춰져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지리적 거리는 기능적으로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게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거죠. 두 번째, 경제적 상호 의존이요. 현대사회는 단절된 경제가 아닌 우리 사회만 잘 살면 끝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공동체의 그 경제가 지구촌 전체가 같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가 아니라 얽혀있는 경제 속에 있습니다. 한 나라의 생산 중단, 환율 변화, 에너지의 가격 상승은 전 세계의 일상에 파문을 일으키죠. 그래서 개인의 노동 역시 지역사회에만 속하지 않고 글로벌 자본과 공급망 속에 편입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미 세계 경제의 일부로 기능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지금 자라나는 세대의 사람들은 한국인 이전에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 얘는 지구인, 세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얘기를 했을 때 너는 한국인이면서 세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라는 이 표현이 적합한 겁니다. 자, 세 번째 제도와 규범의 연결이에요. 법, 행정, 교육, 의료, 평가 시스템은 점점 표준화된 방식으로 작동을 하죠. 이게 표준화된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습니다. 성취를 측정하는 방식, 성공을 정의하는 언어, 정성과 비정상을 가르는 기준이 서로 닮아가죠. 따라서 서로 다른 문화와 정통 속에 살고 있지만 삶을 판단하는 틀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해졌어요. 이 얘기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아프리카, 미국, 남미, 유럽, 아시아에서 얘기했을 때 그전에는
옳다라는 게, 선하다는 게 그 문화에서의 통용이 되면은 그게 선하고 옳은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세계 모든 곳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 뭐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 그것이 우리는 바름입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보는 시각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문화와 전통 속에 살고 있지만 삶을 판단하는 틀은 놀라운 정도로 비슷해졌어요. 그래서 이 또한 하나의 연결의 고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특이 상황 아니면 우리는 보편적인 형태에 있어서의 윤리와 도덕의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세계 모든 곳에서 통용이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 네 번째, 정보와 인식의 연결이에요. 우리와 같은 뉴스, 같은 영상, 같은 논쟁을 거의 동시에 접하죠. 그만치 뭐예요? 정보통신망이 발달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정보통신망은 감정마저 전염을 일으킵니다. 이번에 대표적인 게 뭐죠? K-팝에 있어서의 데몬 헌터스? 그러한 것들이요. 그래서 분노, 공포, 열광, 혐오는 네트워크를 타고 빠르게 확산되죠. 그래서 개인의 생각은 독립적으로 형성되기보다 이미 유통적인 담론과 이미지의 흐름 속에서 만들어지게 많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계에서의 인식은 고립되지가 않아요. 고립되지가 않는다는 얘기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형태의 사고를 누구든 할 수 있게 된 세상입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 다섯 번째를 볼까요? 삶의 결과가 서로에게 미치는 연결. 가장 중요한 연결은 이거예요. 나의 선택이 타인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인데 우리는 소비, 투표, 발언, 무관심조차도 공동의 세계의 흔적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근데 현대 세계에서 개인은 더 이상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를 의식을 해야 돼요. 근데 의식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상대를 배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배려에 대한 기본 모습이 뭐예요? 자리이타와 애기애타예요. 자리이타와 애기애타. 불교적인 형태에 있어서 나오는 얘기가 자리이타이면서 도사난창호가 누누이 얘기했던 게 애기애타예요. 나를 사랑하고 타인도 사랑해라. 불교에서 나의 이익이 있고 상대의 이익도 있어야 된다. 이게 뭐죠? 이게 균형적인 거예요. 균형의 모습이에요. 균형의 모습. 그래서 존재 방식 자체가 이미 관계적이라는 얘기예요. 관계적이라는 얘기는 균형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그런데도 느껴지는 단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한 역설은 이토록 촘촘히 연결되어 있음에도 사람들은 의미, 공감, 책임의 차원에서는 단절을 느껴요. 왜냐? 연결은 주로 기능과 시스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기능적인 형태로 되고 인간적인 우리의 삶의 방해나 존재 이유까지 이어지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정신적인 형태에 있어서의 여기에 안정감, 평정심을 주지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계는 하나처럼 작동하지만 인간은 따로따로 외롭습니다. 이게 오늘날의 현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정리하면 고도로 연결된 세계란 서로의 삶이 기술, 경제, 제도, 정보 차원에서 깊이 얽혀 있어 누구도 세계 밖에서 살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다만 이 연결은 아직 의미의 연결이 아니라 작동의 연결에, 직동의 연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과제는 단순히 더 많이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중심으로 연결될 것인가에 대한 가에 지금 과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근원적으로 분절되어 있다는 말은 단순히 사회가 갈라져 있거나 갈등이 많다. 이제 분절의 의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근원적으로 분절되어 있다는 말, 이것은 단순히 사회가 갈라져 있거나 갈등이 많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은 세계를 떠받치던 하나의 중심 질서, 하나의 의미 근거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세상엔 진리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는 가는 곳마다 다 다릅니다. 정의가 있습니까? 아, 정의는 각 지역마다 그 정의의 개념이 틀립니다. 우리는 선함이 모두 같습니까? 아닙니다. 각자에 있어서의 선함은 선택에 따라 틀립니다. 이렇게 요즘 세상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거 엄청 무서운 거예요, 이게. 왜? 나는 선한데 넌 선하지 않다. 이 사회는 선한데 저 사회는 선하지 않다. 이런 엄청난 착오와 착각을 일으키는 일을 만드는 게 지금 이 모습이에요. 같은 시대, 같은 제도, 같은 기술 속에서 살고 있음에도 사람들은 더 이상 동일한 세계 감각을 공유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죠? 보편성과 절대성이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예. 모든 게 상대적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물리적으로는 함께 존재하지만 존재를 이해하는 방식에는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게 뭐예요? 내 방식대로 나는 이해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보편성이 없다 보니까 뭐가요? 도덕과 윤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분절은 먼저 인간 존재에 대한 이해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이 인간 존재에 대한 이해에서 드러나려면 우리는 뭐가요? 보편성과 양심과 도덕과 윤리라는 거에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현대 인간은 자신을 하나의 전체적 존재로 느끼기보다 상황에 따라 수행해야 할 기능과 역할의 묶음으로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묶음이 뭐에 따라서요? 나의 편리함과 이익에 따라서 움직여진다 이 얘기죠. 그래서 사람은 일터에서는 노동력으로, 사회에서는 통계와 데이터로, 관계 속에서는 교환 가능한 주체로 호출되죠. 이 과정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대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근대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해갖고 인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는데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올수록 인간은 어때요? 도구화가 되고 있잖아요. 인간은 도구화가 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 인간은 존엄합니다라는 가르침과 교육은 하지만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너의 존엄은 사실은 나 인정하지 않아.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존재는 목적을 지닌 삶이기보다 성과를 산출하는 과정이 되고 인간은 바쁘게 살아가지만 삶의 이유, 내가 왜 사는가에 대한 이유, 소명, 내가 해야 할 바에 대해서는 점점 더 말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인식의 차원에서도 세계는 깊이 갈라져 있죠. 그래서 정보와 사실은 넘쳐나지만 그것들을 하나의 진리 지평 속에서 이해할 공통의 기준은 어떻게 돼요? 약화되었다. 그러니까 공통의 기준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보편성과 진리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약화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보편성과 진리를 인정하지 않겠다 이 얘기죠. 그래서 과학적 설명, 개인의 경험, 신념과 인연, 감정과 정체성의 언어가 서로 다른 층 위에서 작동하며 서로를 조종하지 못해요. 왜요? 개별적인 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지 조합이나 거기에 대한 서로 타협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결과 사람들은 같은 사건을 보고도 전혀 다른 현실에 사는 것처럼 반응을 합니다. 대화는 이해를 향하기보다 자기 세계를 방어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세계는 하나의 장이 아니라 서로 겹치지 않는 인식의 파편들로 나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옳고 그름에 대한 게 지금 분간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한쪽은 옳음을 얘기하는데 다른 한쪽은 그 옳음은 옳은 게 아니야.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게 옳은 거야 하면서 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용인이 되고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치의 영역에서는 이 분절이 더욱 분명해지죠. 옳고 그름,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은 더 이상 공동체가 공유하는 기준이 아니죠.
개인의 선택이나 취향의 문제로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정당화되고 효율적이면 용인되며 불편하면 회피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정당화되고 효율적이면 용인되며 불편하면 회피되는 경향이 강해진다. 이거 대한민국의 지금 가장 현실적인 모습을 드러낸 문장이 이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문제 없으면 나는 상관이 없어요. 죄가 없어요. 나는 타당한 거예요. 내가 옳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거 효율성이 있으면 이거 모든 게 용인이 돼. 이게 적당하게 이거 나쁜 짓이라 하더라도 효율성에 의해서 우리는 이걸 선택을 했기 때문에 모두에게 좀 공리적 차원에서 이익이 돌아가지 않니? 그러니 이거는 가능한 거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불편함을 회피되는 경향. 불편하다는 얘기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이 있으면은 그것은 남을 시키거나 아니면 그걸 피해가거나 이렇게 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안 지고. 그래서 윤리는 삶을 이끄는 중심 원리라기보다 부가적인 옵션이 되었어요, 요즘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윤리는 다시 윤리라는 것을 회귀를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조차도 윤리를 이론으로만 가르치고 실천적인 형태에 있어서 실천학의 개념이 아니니까 이게 부가적 옵션이 되고 책임은 개인과 구조 사이에서 흩어집니다. 이 책임은 뭐예요? 내가 거기에서 벗어나는 한쪽에 비껴져 있고 다른 사람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게끔 하면은 나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요즘은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규범으로부터 자유로워졌지만 동시에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불안 속에 놓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왜? 기준이 없으니까. 근데 규범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거는 우리는 규범이라는 게 일종의 우리의 윤리와 도덕이잖아요. 그것을 쉽게 얘기하면 발음이라는 거예요, 발음. 발음에 대한 것은 가장 내가 쉽게 알 수 있는 거는 내가 양심에 어긋나면 하면 안 돼요. 양심에 어긋나지 않으면 그거는 바른 거예요. 뻔뻔스럽게 나는 양심에 어긋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한 자들도 있겠지. 그거는 스스로가 그렇게 자신한테 강요하는 거예요. 내 양심은 원래 이래. 그런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강박한 인간 그런 거예요. 시간에 대한 경험 또한 분절되어 있어요. 현대의 삶은 하나의 방향을 가진 서사로 이어지기보다는 이게 연결고리로서 계속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끌어 내려오는 서사적인 것보다는 단절돼서 분절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지. 그래서 순간적인 목표와 자극의 연속으로 구성이 됩니다. 요거 끝나면 그만이야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과거의 경험은 성찰로 통합되지 못하고 미래는 장기적 의미가 아니라 당장의 불안이나 기대의 대상으로만 남는다. 그래서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와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고 내일의 나와도 느슨하게만 연결된다. 이 얘기는 뭐죠? 걸리지만 않으면 나는 뭐든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하고 연관이 되는 문장이에요, 이게. 이로 인해 삶은 이야기라기보다 사건들의 나열이 되고 성취 이후에도 공허가 쉽게 찾아오죠. 공동체의 차원에서 분절은 신뢰의 붕괴로 나타나요. 이게 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학교 생활을 할 때 남을 괴롭혀요. 남을 괴롭히면서 그 사람한테 학대를 했는데 그게 학교 생활 끝나면 딱 끝나고 진학을 하면서 아니면 사회에 나왔을 때 이 사람이 과거에 했던 행적에 대해서는 그냥 모른 채 넘어가 준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오면서 네가 반성을 했니? 반성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네가 새로운 형태의 모습으로 너를 창출해서 만들어 가야 너의 모습이 바른 쪽으로 가는데 그게 아니라 슬쩍 그때는 끝났어. 이제는 난 새로운 거야 하면은 내적으로 언제든지 그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람들은 같은 사회에 속해 있지만 함께 살아간다는 감각을 공유하지 못하죠. 그래서 공동체는 존재의 터전이 아니라 이해관계와 정체성에 따라 형성되고 해체되는 집합으로 변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게 뭐죠? 이익에 따라 움직여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은 더 이상 함께 세계를 짊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경쟁자이거나 위협이 되기 쉽다. 이때 사회는 연결되어 있으나 그 연결은 연대가 아니라 뭐죠? 충돌의 형태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어때요? 불안하고 갈등의 소지가 많죠. 그리고 정치인들은 어떤 형태가 드러나요? 아, 우리가 집권을 했으면 상대는 죽여야 될 곳이, 죽여야 될 집단이구나, 이런 식의 막장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가장 깊은 분절은 뭐예요? 삶의 근원적 의미와 관련해 대하여 인간은 여전히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품고 있지만 이 질문은 공적인 사유의 자리를 잃었습니다. 공적인 사유의 자리를 잃었다는 것은 내가 공동체 일원으로서 이 사회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이제는 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초월, 도, 진리, 궁극적 성과 같은 개념들은 개인의 내면적 위안이나 사적인 신념으로 밀려나고 세계는 설명될 수 있지만 그 세계 안에서 살아야 할 이유는 각자가 홀로 감당해야 할 문제가 됩니다.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나만을 위한 삶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을 위한 삶을 하다 보니까 좋게 얘기하면 개인주의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모든 짓을 할 수가 있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로써 인간은 의미를 갈망하면서도 그 의미를 함께 말할 언어를 잃게 됩니다. 이 모든 층위를 종합하면 근원적으로 분절된 세계란 하나의 시스템으로는 작동하지만 하나의 그 사회 공동체에서 움직이는 그 제도 속에서는 살지만 하나의 의미로는 이해되지 않는 세계입니다. 거기에서의 분절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인간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으나 존재의 이유와 삶의 방향에 대해서는 함께 서 있지 않습니다. 인간이라는 공동체의 모습은 있지만 각각의 삶에 있어서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오늘의 세계는 풍요롭지만 불안하고 자유스럽지만 공허하며 연결되어 있지만 고독한 세계로 경험되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는 세상은 뭐죠? 잘못되어 있는 세상이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기준이 사라진 세상이잖아요. 기준이. 자, 이제 현대 세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그랬어요. 요즘에 현대 세계는 속도와 효율이 지배죠. 그래서 디지털 기술은 시간을 압축했고 인간의 판단과 관계, 사회의 깊이마저도 즉각적 반응과 성과의 기준으로 재편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과 숙성, 침묵과 성찰은 비효율로 간주되며 왜 그러냐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시간 싸움과 그 다음에 효율성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속도와 효율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기다림과 숙성, 침묵과 성찰은 비효율로 간주되며 인간은 끊임없이 생산하고 반응해야 하는 존재로 호출됩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바쁘게 움직여질 뿐이지 여유를 갖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속도는 편리함을 제공했지만 동시에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 머무를 시간을 앗아갔죠. 그래서 나란 누구인가라는 얘기보다는 한 인간이 그 동물적인 형태에 있어서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하나의 표현이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봐요. 자, 이제 음.
자, 이 세계는 또한 정보는 넘치지만 의미는 빈곤한 세계. 이 정보는 넘치지만 의미는 빈곤한 세계라는 얘기는 양적인 좋은 정보가 적다는 거죠. 따라서 정보의 양은 과잉이지만 의미 판단 지혜의 차원에서 결핍 상태에 있다. 우리는 거의 모든 사실에 접근할 수 있지만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점점 더 혼란스러워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적으로 잘 잡아들이는 이해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 이해. 그래서 문제 해결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의 모든 사실에 접근할 수 있지만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점점 혼란스러워진다. 진리는 검증되기보다는 소비되고 그 다음에 의견은 성찰되기보다는 확증 편향 속에 증폭됩니다. 자, 진리는 검증되기보다 소비된다는 얘기는 편리함, 이익, 취향에 따라 선택되는 정보로 진리를 활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의견은 성찰되기보다 확증 편향 속에 증폭된다는 거는 의견이 검토, 숙성, 수정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신이 이미 믿고 있는 것을 강화하는 방향으로만 되풀이 확대됩니다. 이 얘기는 뭐죠? 내가 옳지, 네 거는 옳지 않아. 받아들여, 대화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소통 자체가 요즘은 힘들어집니다. 이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진리가 검증이 되는 그러한 세상에 되어야 하고, 뭐죠? 그 다음에 서로 간에 있어서의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발음을 지향하는 사회가 됐을 때 그게 올바른 사회입니다. 라고 그 얘기가 여기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의 세계는 약화되고 이때 공통의 세계는 뭐죠?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을 지니는 그러한 세계예요. 그래서 각자의 세계만이 병렬적으로 공존하죠. 그러니까 싸움과 갈등과 다툼밖에 안 일어나죠. 그 결과 사회는 대화보다는 충돌로, 토론보다는 진영으로 나뉘어지죠. 특히 정치제도의 차원에서 보면 현재의 세계는 형식은 민주적이지만 실질은 필요한 세계예요. 왜? 정치는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라고 그랬는데 대부분의 정치는 어때요? 자기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자기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서 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는 절차는 남았으나 공적 삶의 활력은 고갈되었다. 혹은 형식은 유지되었지만 민주주의를 지탱할 삶의 힘은 약화되었다. 이로 인해 제도는 유지되지만 신뢰는 약화되었고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제도는 민주주의 제도인데 그 민주주의를 믿을 수 있느냐? 지금 미국에서 행해지는 거나 우리 지난 정부에서 행해지는 것들을 보면은 말은 민주주의 제도인데 어때요? 그들을 믿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참여는 요구되지만 의미 있는 영향력은 체감되기 어렵다. 시민은 주체라기보다 관리 대상이거나 데이터로 환원되기 쉬우며 공동선보다는 이해관계의 조정이 정치의 중심이 됩니다. 우리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말 각성을 해야 돼요. 우리가 관리 대상이냐? 아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그 한 집단에 있어서의 주인입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관리 대상이나 데이터로 환원되기 쉬우며 한 표 한 표의 그 데이터 쉬우며 공동선보다는 이해관계의 조정이 정치의 중심이 된다. 이는 민주주의의 붕괴이기보다 민주주의의 공허화에 가깝다. 말은 민주주의인데 껍데기만 민주주의가 안은 어때요? 민주주의 마치 인면수심 사람의 얼굴을 한 짐승들의 모습이 요즘은 정치 속에 많아요. 그래서 정치를 잘 우리가 지켜보고 살펴봐야 됩니다. 정치인들 중에 겉은 웃으면서 뒤에서는 칼을 가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말은 국민 하는데 뒤에서는 뭐예요? 내 이익, 우리 집단의 이익을 챙기는 자들이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윤리 차원에서는 보편적 기준이 해체로 된 세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 기준이 해체가 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상대주의가 득세를 하죠. 그 상대주의가 득세를 하니까 모든 개인이 자기는 내가 옳습니다라고 주장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 규범은 의심받고 상대주의는 일상화되며 책임은 구조 속으로 분산되고 옳고 그름의 문제는 불법인가 아닌가, 이익이 되는가 아닌가로 축소되기 쉽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재의 모습이잖아요, 이게. 지난 정권 때까지 이랬어요, 이게. 법원에서는 지금도 이러고 있잖아요. 그 결과 인간은 자유로워졌지만 동시에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지 대해서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왜요? 옳고 그름의 지멋대로 나가니까. 그 지멋대로가 뭐죠? 상대주의의 일상화. 나는 판사예요. 그럼 내 결정이 옳아요. 판사라서 옳은 게 아니라 옳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옳은 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어떠냐면 내가 판사야. 판사이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는 게 옳은 거야. 거꾸로 가고 있죠. 거꾸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판정이 옳기 때문에 내가 판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봐야지. 종교와 철학의 위치도 달라졌어요. 종교에서의 초월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사적인 취향이나 심리적 위안의 영역으로 밀려났죠. 또한 철학의 근원적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공동체란 무엇인가라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공적인 언어로 다뤄지기보다는 즉 이거는 보편적으로 인간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지. 개인의 내면 문제로 축소된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이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러나 그러다 보니 공동체보다는 개인을 우선시하게 되어 자신을 위해 타자들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가든 상관없다는 태도를 많이 지니게 되죠. 이는 세계를 관통하는 하나의 의미가 되는 질서, 즉 윤리나 아니면 진리가 부재한 상태로 이 사회가 회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이 모든 특징을 종합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외적으로는, 즉 물질적으로는 일원화되었으나 내적으로는, 정신적으로는 극단적으로 분산된 세계예요. 그래서 하나의 시장, 하나의 기술망, 하나의 시간 속에 살지만 인간의 마음과 삶의 방향은 서로 다른 좌표계 속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과 갈등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은 풍요 속에서도 공허를 느끼고 연결 속에서도 고독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정신적 공황 상태가 일어나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나 이 세계는 단순히 타락한 세계만은 아니에요. 기존의 권위가 해체된 만큼 새로운 사유와 실천이 태어날 가능성도 동시에 열려 있다는 거예요. 타락을 한 부분에 있어서의 끝을 갔을 때 완전 제거를 하고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고 새로운 우리의 가치를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구현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얘기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문제는 기술이나 제도가 아니라 이 세계를 관통하는 근원적 기준을 다시 세울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죠? 보편성과 진리, 절대적인 것을 우리는 세울 수 있겠니? 이 얘기죠. 그래서 분절된 세계를 다시 의미의 차원에서 연결할 수 있는가? 인간과 인간, 개인과 공동체, 사실과 같이 존재와 실천을 다시 있는 사유가 가능한가의 문제이죠. 이게 지금 오늘날에 있어서의 시대적인 지구촌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예요. 결국 오늘의 세계는 위기의 세계이자 전환의 문턱에 선 세계예요. 그래서 무엇을 중심에 둘 것인가? 효율인가 이익인가 아니면 존재의 발언과 공동의 의미인가에 따라 이 세계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효율인가 이익인가 지금 현 시대의 모습이죠. 그러면 어떻게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존재의 발언과 공동의 의미가 찾아지는 곳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죠? 새로운 형태에 있어서의 새롭게 이 세계를 관통하는 근원적 기준을 다시 세울 수 있게 됩니다라는 얘기가 여기에 깔려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세계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추상적 담론이 아니라 각 개인의 사유와 삶의 방식 속에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후의 내용이 뭐가 될까요?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일지사상입니다. 이 얘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일지사상으로 연결된 우리의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